아, 여기로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 아이고,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열매님, 얄리님, 루루님, 곤양냥님, 반갑습니다. 우유님, 해다링님, 우유님, 와우,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핑크하트님, 스마일님 반갑습니다. 헤이루님, 얄리님. 제가 오늘 조명이 살이 더 빠져 보이는 조명으로 잘 쳐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화면이 그래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김연아님 반갑습니다. 조이케이님, 둥이콩님, 어, 네. 김뚱뚜루님, 윤윌레이님, 딱불정님 반갑습니다. 혜수이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직접 뵈서 다 좋았습니다. 르체리님 반갑습니다. 도고017님 안녕하세요. 지현전님 반갑습니다. 장비가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진짜 오랫동안 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최근에 장비 업그레이드를 싹 해봤는데 좋아해 주시니 보람 있네요. 네. 삼색 고양이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들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 저성모도 이제 걸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디 보자. 우유님 안녕하세요. 우유님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식 12일 차에 확진됐고 타이레놀을 드셨고 850으로 잘 올랐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잘 클 것 같고 타이레놀은 안전한 약이니까 뭐 어느 시기에만 안전하고 어느 시기에는 덜 안전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축하드리고 잘하셨습니다. 타이레놀 드셨어야죠. 네, 잘하셨어요. 김뚱뚜루님 6일 배아는 분열이 늘어서 그런 거라는데 6일 배아는 어떤가? 6일 배아는 사실상 5일 배아와 같은 상태를 6일 만에 도달한 배아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어,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는 6일 배양의 결과들이 꽤 괜찮아요. 괜찮고 저는 그래서 6일 배양도 할 수만 있으면은 둬서 아껴서 쓰는 편인데 또 어떤 병원에 따라서는 또 6일 배양 성적이 잘 안 좋아서 또 안 하는 병원도 있고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병원마다 좀 다를 수 있고 배양 방식이라든지 평가하는 어떤 그런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6일 배양 괜찮은 것 같아요. 두두이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열매님 가베란 열흘 전에 보톡스 그 정도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보톡스가 얼만큼 나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거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겠어요. 모르면 우리 쓰지 말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해롭다고 증명된 건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라는 게 막 몸에 다 퍼지는 게 아니라 여기 딱 이마에 맞았으면 여기 딱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그 톡신으로서 그 안에 뭐 근육도 좀 위축시키고 등등등 이런 걸 아닌가? 보톡스 맞으면 빵빵해지나? 죄송해요. 보톡스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어쨌든 이게 해롭다라고 확정적으로 알려진 그런 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한 거라면. 해다리님 요즘 코로나 진짜 꽤 많이 말씀들 많이 하세요. 시험관 주수는 10주 6일 인데 액은 11주 5일. 근데 10주 6일이 넘어가면은 그 주스 고 재는 게 잘 안 맞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 둘레랑 배 둘레랑 그 허벅지 뼈 두께 이런 것들을 재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잘 안 맞아요. 그때 10주만 넘어가 10주 1일만 돼도 안 맞기 시작해요. 괜찮아요. 12주 정도를 우리가 안정기로 14주 1, 3분기 40 나누기 3 했을 때 14주를 그 다음에 28주 이렇게 1, 2, 3분기로 나누잖아요. 14주 정도를 안정기로 우리가 보통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키키 도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오케이. 솜사탕님, 올병 나온 것도 어렵고, PGT 통과되기까지는 더더더 어렵고. 그러게요. 이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어, 그러니까 3일 배양으로 PGTA를 하면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여전히. 제가 피치 못하게 아니면 환자분이 너무 꼭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라고 해서 서로 합의하에 3일 배양을 해보면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 노콜이라고 그러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되도록이면 5일 배양을 하려고 합니다. 콩님 장비 업그레이드가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랑 스탠드를 샀고 결국 우리가 산 게 그 정도거든요. 카메라는 그대로기는 한데 평소에 우리 쓰던 카메라들 지만 이런 디테일들이 좀 굉장히 업그레이드지 엄청난. 꽁님 난소 PRP 난소 PRP가 정보가 없죠. 많이 안 하니까. 그 옛날 한참 미국에서 한 3, 4년 전부터 영어로 치면은 그 오바리안 리주비네이션이라는 것들이 한때 부부처럼 이렇게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난소를 리주비네이션 뭐죠? 회춘시킨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혈액 속에 흐르는 성장 인자들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 이런 것들을 뭐 모아서 그거를 집중적으로 난소 내 실질 그 조직 안에다가 쏴주면 좀 좋아지지 않나라는 결과들이 조금 보였었고 그것 때문에 많이들 우하로 들어갔다가 근데 우리가 늘 그렇듯이 기대했던 것만큼 결과가 안 나오고 아주 난소 기능이 더 많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별 효과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름만 거창하게 회춘이라 그랬는데 별로 회춘 안 되고 그래서 또 좀 시들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뒤늦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몇 센터들이 픽업을 해서 그걸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그것이 듣는다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은 그거에 대한 강한 믿음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의사들은 대부분이 아주 솔리드한 그런 증거, 그 다음에 아주 많은 확실한 증거들이 좀 쌓여야 좀 믿기 시작하는 편이고 그 전에는 되게 시니컬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과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그런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존재에서 그리고 뭐 과학 잡지 이름도 보는 막 유명한 그 잡지들은 뭐 스캡틱 뭐 이런 잡지들 있잖아요. 이름이 다 시니컬하잖아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흘겨보고 째려보고 정말 누가 뭐라 해도 반박할 수 없게 확실한 증거들이 쌓이면 그때서부터야 환자들에게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스텝들이다 보니까 PRP는 그 정도로 될 만큼의 데이터가 아직 쌓여있지도 않고 해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PRP 어떤 새로운 시술이 나오면 그게 나를 확 고쳐줄 것만 같고 그것을 바로 적용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여러 시스템적인 장벽들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된다고만 하면 꼭 해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렇게 바로 적용될 수 없도록 여러 장벽을 쳐놓은 이유가 그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혹은 몇몇 필터링하는 과정 없이 그런 것들이 다이렉트하게 환자들에게 전달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실이 더 득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막아놓은 거고 PRP를 저도 많이 여러 번 해봤어요. 저도 처음에는 혹시 될까 싶어가지고 해봤는데 눈에 딱 가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성과가 보여지진 않아서 저는 한때 좀 하다가 이제는 좀 주춤 뒤로 물러서고 있는 중이고 미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꽁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한다고 해서 너무 막 속상해하실 필요도 없고 하지만 그걸 또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거를 찾아보시면 해주시는 병원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그렇게 좋은 훌륭한 시술이라면 임신 성공률에 목숨을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앞다투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큐티쌤님 안녕하세요. 이송사님 오랜만에 저도 오랜만에 라이브 하고 장비가 엄청 좋아졌죠. 네. 매식무님 감사합니다. 예쁜 사람님 안녕하세요. 핑크블랙님 감사합니다. 장기 과배란 할 때 보니까 남북을 고르게 하는 방법 중에 저 두 가지를 보통 제일 많이 써요. 로렐린 주사법, 그다음에 프로기노바 복용. 그냥 로렐린 주사는 로렐린 주사를 대포라는 형식으로 한 번 맞으면 막 오랫동안 2주, 3주, 4주 오래가는 그런 형태의 제형의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0.1cc씩 이렇게 소규모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래서 그걸 매일매일 이렇게 미리 맞으면서 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시작했는데 그건 주사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선 자극 호르몬 효용제로 사지 않고 그냥 간단한 에스트로겐을 투여해서 억제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이제 프로기노바를 드시는 방법입니다. 보통 제가 지금 얼핏 떠오르는 건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저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성선 자극 호르몬 효용제들은, 그러니까 강력하게 성선 자극 호르몬 효용제가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몸 입장에서는 그거를 피드백을 하는 그 수용체들 자체가 확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그 수용체들이 다시 필요하네라고 다시 세포막에 재생되는 시간까지 걸리는 게 수주의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는 그 성선자극 호르몬 효용제들로 인해서 날아간 수용체들이 자극이 아예 없어져서 이제 뭐 그런 오랫동안 그 자극에 반응을 안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거고, 에스트로겐은 그냥 고용량 에스트로겐을 넣어주면서 난포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냥 억제를 하는 그런 조금 다른 기전을 쓰는 거긴 하지만 결국 뭐 나오는 건 똑같은 어떤 효과를 바라는 거죠. 주니님 6주인데 그쵸, 멀미 증상은 입덧일 가능성이 괜찮고, 매콤한 음식이 당기면 매콤한 음식을 잘 드시면 됩니다. 매콤한 음식을 드시고 내가 운동할 수 있는 선, 약 한 50%, 옆 사람하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이면 되거든요. 내가 숨이 차서 옆 사람하고 운동을 못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멈춰야 된다. 그러면은 너무 세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정도의 강도로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6주인데 배가 당기는 게 과연 아기 때문에 당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HCG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부유지 분비 호르몬, 여러 호르몬들이 평소에 몸에 존재하는 레벨보다 수천, 수백 배, 수만 배 올라가기 때문에 배가 당긴다든지, 뭐 꼭꼭 쑤신다든지, 생리할 것 같이 싸르르 하다든지, 밑이 빠질 것 같은 느낌, 뭐 허리가 아픈 느낌, 여러 가지 느낌들이 들고, 제가 이렇게 되게 잘하는 사람 같지만 난 한 번도 못 느껴본 그런 느낌들 든다 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 호르몬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와중에서 각각의 본인 스스로의 반응인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그런 하나하나가 나쁜 건 아니니까 극단적으로 너무 당김이 겁이 날 정도로 막 심한 그런 게 아니면 그냥 쉬엄쉬엄 하시면 됩니다. 그쵸. 먹긴 먹어야 되겠고 또 혈당은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너무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아직 임신성 당뇨는 체크할 때가 아니니까 뭐 혈당을 보시는 건 괜찮지만, 안 되면 인슐린으로, 당뇨의 경향이 확실하게 있으신 거고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으로 바꿔서 조정해 보는 것도 고민하시는 게 되게 괜찮은 방법이에요. 초이케이님, 네, 폴립 제거를 했고 그 폴립이 임신을 방해하고 있었다면 임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본 논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제거한 효과가 6개월까지도 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보근왕님, 네, 코로나 걸리고 바로 하셔도 돼요. 그리고 5일 동결 2개와 1개와 임신 사에서, 그러니까 5일 동결이 2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식을 하면 쌍둥이 확률이 없겠죠. 뭐 이게 일란성으로 되는 것까지 치면 있긴 있겠지만,
하지만 5일 배양을 한꺼번에 2개를 이식을 하면 쌍둥이의 확률이 0에 가까운 것에서 뭐 올라가는 거니까 뭐 어떤 논문에 의하면 30배가 커진다 뭐 이런 얘기도까지도 하시던데. 네. 임신율은 자 생각해보세요. 2개를 2번에 나누어서 넣는 것과 2개를 한꺼번에 넣는 것을 봤을 때 매 해당 이식당 임신율은 2개를 넣는 게 더 높아요. 높을 수밖에 없죠. 수학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몇 번의 횟수와 관계없이 이 모든 배아들의 10개가 있었던 5개가 있었던 모든 배아들이 이식이 끝난 후에 임신율을 본다면 그 둘의 임신율은 동일해요. 그쵸? 같은 배아, 수의 배아를 결국은 이식을 다 했으니까 어떤 포메이션으로든 간에. 그러니까 여러 개를 이식하면 해당 임신율은 이식당 임신율은 올라가지만 쌍둥이의 위험성이 몇십 배 더 커지고 한 개씩 이식을 하면 쌍둥이의 위험은 거의 0에 수렴하지 하고 해당 임신율은 조금 더 낮아질 거고 약 5에서 10%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결국 모든 배아를 사용했을 때 누적 임신율은 2가지 케이스에서 같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세렌디피티님, 장기요법으로 11월 3일에 조기배양 억제를 대포를 한 대 맞았고 한 달 정도 맞아야 대포 갑니다. 생리가 늦어지면 지금 배란이 그러니까 난포가 안 자라고 있을 거예요. 그냥 억제된 채로 그대로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너무 많이 딜레이가 되는 경우에는 그냥 오시라고 해서 내막 두께 보고 생리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선생님한테 차라리 좀 빨리 하는 게 어떻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랜만에 라이브를 시작하고 장비도 갖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두 끝도 없이 코멘트를 읽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부터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밀리는 것 같아요. 자 얄리님 5일 배양 인공주기로 사용됐고 면역글로빈이랑 콩주사랑 둘 다 NK세포의 활성성을 약 뭐 이렇게 좀 먹지 않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몇몇 연구에서는 면역글로불린의 효과가 조금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콩주사보다는. 근데 이제 면역글로불린의 가장 큰 단점은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가 아주 드문 경우에 올 수가 있고 빨리 올 경우에 알러직 반응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 물론 콩주사로 단백질 알러지가 있어서 오시는 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다음에 가격 차이가 10배가 나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를 봤을 때 그러니까 둘의 한 끝발 차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과연 가격을 10배 이상 지불하는 게 타당한 것이냐 뭐 등등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들을 가격, 성능, 뭐니 사유, 뭐 상황, 알러지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고려해서 선생님마다 처방하시는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NK세포 높고 낮음으로 면역글로불린을 따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해피데이님 3년 동안 시험과 고생 많이 했는데 임신 9주 오케이 좋아요. 뭐 감사. 그래요. 제 영상 보고 뭐 도움이 좀 되셨다니 너무 좋네요.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셔서. 솜사탕님 피검사가 1점 때문에 착상은 됐던 걸까요? 1점이요. 글쎄요. 저는 1점 얼마 또 그냥 그래 하이파이브 하고 지나갔구나 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거 어떻게 100% 알 수 있겠어요? 아마도 그랬지 않을까요? 자궁 내시경을 한다고 화학적 임신의 원인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다면 한번 정리는 되겠다 싶은 것도 있지만 PGT를 통과를 했는데도 화학적 임신이 됐어요? 아하. 그렇죠. 막 자꾸 답답하고 의사도 답답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막 여러 가지 무기를 막 난사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많이 튀어나오는 게 자궁 내시경이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그래요. 예. 왜 이렇게 안 되지? 모르겠는데 내시경이라도 해볼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사실 초음파에서 볼 때는 특별하게 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또 안에 보면은 자잘하게 뭐 뭉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어떤 논문은 또 그렇게 자잘하게 내시경을 했었어야 찾아지는 그런 조그마한 것들은 또 대세에 지장이 없다. 착상하는데 그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좀 상충되는 의견들이겠죠. 네. 이제 솜사탕님의 전반적인 과정을 내가 모르니까 딱 잘라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자궁 내시경도 자꾸 그런 일만 벌어진다면 그것이 뭐 딱 명확한 치료법이다라고 얘기까지는 할 수 없지만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긴 합니다. 큰옥산 주사는 하이님 의사 선생님마다 좀 다른데 저는 10주까지 딱 쓰고 끊습니다. 스마일님 당화혈색소가 높으면 뭐 임신 당뇨 전 단계까지라면은 뭐 좋지 않게 뭐 크게 그럴 것까지는 아닌데 혈당이 높으면 임신 유지에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착상도 어렵고 유지가 안 되고.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의 원인이 단순히 혈당 때문이라고 온전하게 뒤집어 씌우는 거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혈당 입장에서는. 다른 원인도 같이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영량님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겠습니다. 이송삼님 이송삼님이 어디 갔지? 죄송해요. 이게 평 튕겨가지고 내일 채취를 앞두고 있고 네 맞습니다. 모두 채취합니다. 채취의 통증이 더 심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누르고 하면은 살살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거는 개개인 알부민을 맞으면 바로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토요일 오후까지 진료하는 난임병원이 있나요? 저희도 오전만 진료를 하는데 그게 네 일요일에 너무 힘드시면 뭐 그 병원의 시스템이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방문하는 방법을 한번 내일 채취할 때 한번 여쭤보세요. 둥이콩님 14주차시고 남자 채취할 즈음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큰 부정적인 영향이 아예 없지 않겠지만 그게 또 애들이 또 의외로 되게 튼튼하거든요. 그런 자극에도. 그러니까는 그게 미칠 거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정김님 반갑습니다. 헤이블님 MH15 과배란 3차수 실패했고 조영술을 하셨고 글쎄요 지금 두 분 나이 뭐 전반적인 검사 결과를 모르는 제가 뭐 딱히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의사 선생님이 하자고 하셨으면 뭐 해야 필요하니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두두이모님 좀 낮게 1차 64? 낮은 거 아닌데요. 저는 50 넘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조금 작상이 늦게 돼서 크는 걸 수도 있고요. 앞으로 잘 크면 걱정하지 마시고 잘 클 겁니다. 자람님 아하 축하드립니다. 이제 딱 성공만 남았네요. 그죠? 꼭 성공하십시오. 저 어저께 평촌 마리아 놀러 갔다 왔는데 제가 원래 평촌 마리아 출신이거든요. 평촌 마리아의 그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1층 들어가면 우리 김한나 선생님이 진료하고 있는 그 자리 제가 원래 하던 데인데 거기 물려주고 왔는데 제가 어제 가보니까 진료할 때보다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랄게요. 예쁜 사람님 안녕하세요. 이형증은 자궁 경부 이형증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가 지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얼마? 그냥 뭐 보면서 지금 괜찮고 큰 변화 없다라고 보는 선생님이 아마 이제 평가를 해주시면 그럼 부인과 선생님이 평가를 해줘야 될 것 같기는 한데 6개월 정도 보고 큰 그 사이에 경부암 검사 변화들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주 오래 쉬어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보다 더 짧게 보시는 선생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그거는 이형증을 진단해 주신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부인과에서 오케이 하면은 뭐 저희 파트에서는 바로 채취랑 이런 거 진행할 수 있으니까
도구017님, 난소기능 저하가 있으셨고, 네. 처음에 1개, 그 다음에 3개. 네. 뭐, 저하가 있으면 그렇게 그냥 꾸준하게, 부지런하게 매달 조금씩이라도 채취해서 이식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냉동에 뒀다가 다음 채취할 때 같이 냉동 이식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순간순간을 최대한 기회를 살리면서 시도를 해보시는 게 답답하지만 그게 최선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미아님, 오케이. 피검사 16.6. 일단 유지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느끼는 증상이라는 게 이거는 유산용이야. 이거는 뭐 자궁의 임신 증상이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의사나 환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증상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 되겠죠? 네. 잘 되겠죠. 일단 병원에서 알려드리는 대로 피검사 계속 따라가면서 약도 잘 쓰면서 상황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나님, 운동성으로 아기 건강이 좌우되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운동성이 낮은 아기들은 나중에 뭐 병을 많이 앓더라, 뭐 특별한 특정 기관이 안 좋더라 이렇게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심표님, 계속 도전해야죠. 유산이 됐다는 얘기는 착상해서 뭐가 붙기도 했었다는 얘기니까. 신경결손 기형이 있었다면 엽산도 고용량으로 챙겨서 잘 드시고, 그리고 비만이 걱정이시면 시험관 시술과 투트랙으로 2가지를 살 빼기와 동시에 진행을 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한 달에 1kg를 뺀다고 했을 때 하루 칼로리의 모자람을 한 200-300칼로리 정도만 빼도 사실 그걸 그리고 꾸준하게 한 달 내내 유지를 잘 하면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300칼로리, 200칼로리 정도를 모자라게 만든다고 했을 때 3끼 다 먹고 사실 트레드밀에서 좀 한 4-50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뺄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근력 운동 그걸 조합해서 한다든지 근력 운동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하면은 한 400칼로리 정도까지도 뺄 수 있을 거예요. 새끼 식사를 다 잘하는 가정하에 너무 과식하거나 야식 같은 거 먹지 않고 그 정도만 꾸준함이 사실 관건입니다. 꾸준함을 계속 유지하면은 시술을 하면서도 비만을 잡을 수 있어요. 포스틴님, 11일 2주를 확인했는데 출혈이 있었고, 뭐 출혈이 있는 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포스틴님.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 데다가 뭐 병원에 와서 프로게스테론 주사도 맞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게 효과가 있는 분들이야 있지만 없는 사람은 또 어쩔 수 없이 없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피가 정말 생리하는 것처럼 철철 나도 결국은 좋은 예쁜 아가들을 얻게 되는 경우도 또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상황이 그렇지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안정을 하고 편한 마음을 유지하고 코로나가 해제되는 동시에 빨리 가서 병원 가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어쩌겠어요. 그냥 하는 수밖에. 너무 테스트기가 진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임신이 계속 또 그동안 그래도 발달하고 있고 잘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계속 한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엑소엑소님, 32세 반착 실패로 동결 5개 배아 다 돌렸고 돌렸다는 게 PGT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정자질 개선에 집중한다고 하셨는데 정자질 개선에 집중하는 게 어떤 걸까요? 뭐 술 안 먹고 운동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담배 끊고 만약에 정자질 개선에 집중을 해서 교정될 수 있는 그 어떤 인자로 인해서 염색체 이상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냥 남편분이 어떤 타고난 성향으로 인해서
기형정자율이 높고 뭐 이런 거라면 두 분이 집중해서 한다고 한들 큰 효과는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염색체의 이수성이 발생하는 1번 원인은 여성의 고령이라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2세이신 걸 보니까 고령이라고 얘기할 수도 사실 없기는 하네요. 복불복이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기는 하는데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거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복불복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로직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거고. 네. 일단은 2, 3개월을 미루어서 PGTA 효과가 좋아질 거라는 근거가 매우 적을 것 같으니 굳이 연기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어서 PGTA를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복불복이라는 표현은 제가 되게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쓰긴 써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복불복은 아니에요. 로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꾸루꾸루님, 임신 테스트기를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그만하세요. 임신 테스트기. 그 회사만 돈 엄청 벌겠어. 임신 테스트기를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기만 하시잖아요, 그죠? 마치 막 목이 마른데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마셨는데 또 목마르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바닷물을 막 목이 마르다고 마시면 막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실이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임신 테스트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즐겁게 지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속마음을 끓이고 임신 테스트기를 또 뛰어가서 또 해보고 그런다고 좋은 결과가 더 생성되는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만 받지. 그러니까 편하게 좀 월요일날 가서 검사할 때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단풍도 보고 얼마나 월드컵도 보시고 즐겁게 계십시오.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 절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누가 한다고 하면 그거 틀릴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어쩌다 맞았으면 그냥 운이 좋게 때려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놓고 계세요. 위스덤님, 비정상 임신으로 했는데 다시 1800. 어렵네요. 이런 경우 되게 어려워요. 이런 거는 정말 가능성이 모든 게 있는 상황인 거고 정상적인 임신 가능성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높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자궁의 임신으로 숨어있던 그 배아가 갑자기 펑 터져가지고 출혈을 일으켜서 가성 태낭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뿜어내는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그 효과로 자궁 안에 조그만 점처럼 아기집처럼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내막 안에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속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야속하게도 그런 속지 않아야 되다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보시되 희망적으로 보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람님,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빅팬님, 감사합니다. 얄루님, 괜찮아요. 그렇게 높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막, 10,000, 20,000, 뭐, 괜찮은데, 막, 50만, 100만 이렇게 오르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렇게까지 오르는 경우는 거의, 저도 레지던트 하면서 서울대학교병원에 있을 때야 딱 한 번 봐본 것 같은데요. 그 굉장히 드문 일이고, 그렇게 높아도 괜찮습니다. 윤브이레이님, 죄송해요. 제가 발음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신 8주 쉬고, 아스피린 보고 중단.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분 이 영상 지금 저 보고 계시는, 라이브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의사 선생님한테 허락 안 받고
아스피린을 몰래 사서 먹고 있다. 당장 끊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거 사실 먹고 있었어요. 이거 해도 돼요? 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뭐 잘했어요. 그래서 드세요. 이러면 드시면 되고, 그걸 그만하세요. 라고 하시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혼자 만약에 드신 거였으면 네, 끊으신 거는 잘 하신 겁니다. 몇 주까지 먹어야 되느냐? 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옥산처럼 10주에 끊습니다. 시작조차 근거가 없었는데 끊어야 되는 근거는 어떻게 찾겠어요. 그죠? 질정은 8주 정도부터 중단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불안해서 10주까지 쓰는데 이론적으로는 8주에 멈춰도 8주부터는 태반에서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생성이 되기 때문에 8주에 끊는 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솜님, 저는 50부터 안정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마다 다른데 100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모 논문을 봤는데 중국에서 나온 논문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32세 미만인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거기서 140이 넘게 나오면 그 아이는 95%의 확률로 건강한 장애 없이 건강하게 뿐만이 되더라라는 통계를 내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중국 친구들이. 그쵸. 140을 그렇게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단어의 사실 정의조차도 되게 애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건강하게 10달 뒤에 태어나는 이라는 것을 안정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140이 넘어야 된다는 논문도 있고 100이면 된다는 논문도 있고 50이면 된다는 논문도 있고요. 저는 그 논문들 중에서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낮은 50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50 나와서 잘 가는 분은 제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예. 키키인 도쿄님, 35세 이하라도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거나 건강적인 문제라든지. 근데 도쿄님, 생각해보면 건강적인 문제가 있으면 더더욱 한계를 이식하는 게 되죠. 저한테 10몇 번 실패하셨던 분 35세 미만이었는데 제가 2개 시켜드린 적 한 번 있어요. 올배양. 그 정도 되면 그거는 의사 선생님의 어떤 소신과 어떤 개개인의 판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금영박님, 있긴 있습니다. 도쿄님, 있긴 있어요. 금영박님, 난황이 아주 크면, 그러니까 8mm 이상 정도로, 6mm이기도 하던데 8mm 이상으로 저도 재지면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긴 아가 염색체 이상이 있는 아가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신나님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튕겨 내려갔다. 금요일 신나님 31세 MH 0.35 6개. 근데 이거는 진찰을 해준 의사 선생님이 그걸 보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의사 선생님이 말이 맞지 않을까요? 저도 못 봤기 때문에 뭐라고 코멘트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저는 뭐 상태만 좋으면 연달아 치료하는 걸 하기도 하고요. 쉬어야 되면 쉬는 걸 권하는데 저는 루틴은 쉬는 걸 권하고 과배란을 세게 했으면 한 달을 쉬고 하시는 것을 저는 루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절대적인 기준, 맞는 기준은 아니고 보편적인 기준이기는 한데 다르게 접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시니까 그게 이상하다고 볼 필요는 전혀 없어요. 박혜림님, 그 증상만으로 뭘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검사 수치 설명을 쫙 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본인의 그 개인 검사 수치는 있잖아요. 그거는 그 검사해주는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검사 수치 설명해주기 시작하면 진료가 돼버리고,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나도 잘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제가
엉뚱한 방향으로 설명을 잘못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상태를 제가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혼란스럽고 그 의사 선생님도 나는 원래 이런 걸 계획하고 있었는데 유튜브에서 이재호가 이상한 얘기해가지고 막 불쾌하실 수도 있고, 저도 사실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수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코멘트를 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러분 안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니까 좀 제가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수치 얘기가 나오면 숫자가 나오는 질문들은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일반적인 사항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민정김님, 라디오 같아요. 나는 내가 나를 못 들으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 이따가 끝나면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우리 감독님이 엄청 예쁘게 찍어주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긴 합니다. 자, 경아님, 큰 옥산을 5분 정도 히터 나오는 바람에 글쎄요, 애매하다. 이게 약간 뜨거움이 얼만큼 뜨거웠는지 내가 이거 한 병원에서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마다 판단이 다르실 것 같아요. 하이님, 왜 10주까지 쓰냐고요? 졸업을 10주에 시키니까. 그냥 극초기 그러니까 임신 만약에 문제가 될 아이들은 정말 제일 빨리 컷오프를 잡는 게 10주. 10주 전에는 문제가 될 아이들은 대부분 유산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큰 텀으로 봤을 때는 14주를 1, 3분기로 잡고 대부분의 유산은 이때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를 잘 넘기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잘 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10주까지 쓰는 경우가 많고, 마리아 병원에서 아무래도 10주에 졸업을 시키다 보니까 그때까지 약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 뒤에 더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립된 어떤 근거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10주가 되면 내 손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의사가 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 판단하기에 좀 더 써야 돼라고 한다면 더 쓰시는 거고, 저희가 그런 그 다음 병원의 의견에 맡기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여기까지만 쓰고 말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확실한 근거와 이런 막 이중 맹검 검사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에요. 김다나님, 시즌 2번 냉동 2번 4번 착상도 안 됐고 염색체 검사했는데 없고, 반복 착상 실패 검사 하신 거겠죠? 염색체 PGTA 남은 것은, 다나님 나이를 모르겠으니까 저도 딱 잘라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PGTA와 반복 착상 실패 검사 결국 쓰는 게 결국 최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공개님, 한국 시험관하고 임신을 하고 독일을 왔는데 시험관을 했으니 임신 중증 아스피린 복용하라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스피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사 선생님마다 이 연구 저 연구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틀렸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처방하겠어 라고 하면 따르는 게 저는 맞다고,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만약에 그거를 환자에게 설득시키는 거에 실패를 의사가 한다면 그건 의사가 잘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환자가 납득할 만한 정확한 리즌과 근거와 기전들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요구를 해보시고 그로 인해서 설득이 되신다면 복용을 하시면 되고, 이래서 내가 몰랐던 게 있었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그거는 논란이 있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시험관 시술만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신 중독증이 생긴다는 거 보는 것은 조금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팽수님, 난자치 치고 찌꺼기가 남아있다고 해서 내쉬고 있는데, 네? 해도 됩니다. 확률이 높을지 안 높을지는 저도, 왜냐면 두 분은, 팽수님은 자연 임신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시험관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쉬고 있는 사이에 이 자연 임신 시도가 과연, 물론 찌꺼기로 인해서 더 회방을 받겠느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찌꺼기라는 표현이 뭘까? 아직 난소가 부어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난소가 부어있고 그게 어떤 호르몬적인 기능을 해서 배란을 원활하게 하지 않는다든지 부정치료를 일으킨다면 네, 자연임신 성공 확률조차도 방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확률이 절대적으로 얼마나 낮아질지에 대한 계산은 제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란후아리님, 그러니까 착상 실패하는 원인은 정말 온갖 가지가 있고 제가 이거를 파트 1, 2, 3로 나눠서 영상에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다시 오라고 분명히 병원에서 알려드렸을 겁니다. 생리 3일째 오세요, 뭐 등등.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장기요법을 계획하고 있다면 조금 더 다른 날짜로 얘기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정부는 냉동배아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생리 3일째 오시라고 이어서 말씀은 드립니다. 행복한 부친님. 두 달 동안 14kg를 빼셨어요? 그러면 뭐 알게 모르게 영향이 좀 갔을 것 같기는 한데요. 글쎄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그런 거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호르몬의 프로파일링을 다 바꾸기 때문에. 최영희님, 시술을 한다고 유방에 꼭 혹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시술을 하면은 전체적인 에스트로겐의 몸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런 영향으로 있어서 원래 있던 혹이 조금 더 에스트로겐에 반응을 하는 수용체를 가진 혹이라면 좀 더 커지거나 사이즈가 자랄 수도 있습니다. 루님, 다음 주에 소파수를 하는데요. 자연 배출이 오히려 더 회복이 느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가족력 질환이라는 게 뭘까요? 가족력 질환. 근데 그 가족력 질환인 게 염색체 검사, 만약에 그거를 걸러내고 싶다면 그걸 걸러낼 수 있는 유전병이 우리 나라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게 있어요. 150 몇 가지인가 있는데 내가 마지막 체크했을 때 152개였는데 그 뒤로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네, 그거에 해당하는 유전체를 염색체 질환, 유전 질환을 갖고 계시다면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주신 정보로는 거기까지밖에 제가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호호님, 뭐 늦게 보이는 경우도 있죠. 임신 테스트기만으로 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냉이 빨갛게 보인다, 계속 지속적으로 근다고 하면 조금 미리 병원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지님, 이거는 처방해주신 선생님이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염증성 장질환, 이것도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자가면역 질환은 알게 모르게 참 방해를 할 때들이 꽤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아스피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항인지질 항체 증후군이라든지, 뭐 항카디오리핀 항체, 그다음에 염증성 장질환, 크론이나 뭐 이런 것들, 얼서라티브 콜라이티스 같은 병들에서는 확실히 난임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런 자가 면역 질환에서 여러 면역적인 기제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생긴 과정에서의 혈전 생성이 조금 더 잘 돼서 그로 인해 배아가 영향을 받는다면 의사 선생님 판단에 따라서는 더 길게 이 분만 직전까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그 의사 선생님의 리즌에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뚱뚱이님, 뭐 가능성이 늘 있죠. 수치 검사니까 이걸 계속 따라가면서 계속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아는 길일 것 같습니다. 은실김님, 수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와우, 그거 이전엔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직접 수정을 시도해본 의료진이 설명을 제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얄리님, 배아글루는 임신율의 증가에 뭐 5% 올라간다는 논문도 있고 10% 있다는 논문도 있고 하나도 소용없다는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그때부터는 의사 개인 경험에 따라서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알게 모르게 한 2, 3% 정도는 증가하는 것 같아서 뭐 조금만 쓸 수 있으면 어지간한 상황엔 다 써보고 있습니다. 김소심님, 시험을 할 때 오히려 살이 찐다는데 뺄 수가 있을까요? 뺄 수 있죠. 안 먹고 뛰어다니고 빼야죠. 뺄 수 있습니다. 자람님, 생리가 늦어질 때 저는 그냥 제 환자분들께는 기대했던 생리, 예상했던 생리가 1주 이상 늘어지면 그냥 오십시오라고 해서 말씀드려서 오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헤라님, 장기로에서 이식한 배아들이 착상이 됐어요. 오케이. 유산을 했지만 단기로 대한 착상자. 글쎄요, 근데 그게 장기는 되고 단기는 안 돼라고 일반화시킬 정도의 본인의 난자로 N수는 아닐 것 같아요. 우연히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임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꼭 장기라서 더 붓고 단기라서 덜 붓고 이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너 개밖에 특히 채취가 안 된다면 단기요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고야님, 네, 자궁 외 임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네. 좀 답답한 시기를 겪고 계신 것 같아요. 회오리 감자님, 침은 한약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코멘트하기가 어렵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같이 병행하지 마시라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유님, 비타민 D요? 본인 비타민 D가 원래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되게 한 자릿수로 낮았었다면 3천 정도 쭉 드시다가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두세 달 뒤에 확인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은 건 5천짜리도 있어요. 러브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빙글빙글님, 네, 뭐 지금도 한 줄이시면 네,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 같고요. 임신 집착하지 않고 스트레스 관리법. 그게 무슨 방법이랄 게 있을까요? 정도랄 게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법은. 근데 스트레스 관리법을 나도 하나 갖춰둬야겠다라는 생각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는 뜨개질이 좋고, 누구는 운동이 좋고, 누구는 골프가 좋고, 누구는 예능을 보면서 아침 드라마 보면서 남욕하는 게 좋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그 무엇이 됐던 간에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내가 스트레스를 이걸 하면 그래도 진짜 이거 할 때만큼은 내가 마음이 참 편해 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도 아직 못 찾았어요. 뭐 있을 줄 알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저는 자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낮잠을 자요. 뭐 하여튼 뭐 간단한 방법이죠. 편한 거를 한번 찾아내서 그거를 해보는 계획을 짜보기 있다면 다행이니까 그걸 계속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임신에 관련 집착하지 않는 방법은 이거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와 다 생각이 다르다고 욕하지 말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131명께서 시청 중이니까 말씀드린 게 여러분 나님 카페를 좀 끊어보시는 게 난 욕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끊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임신 테스트기 그만하는 거. 그러니까 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그 자리는 양날의 칼일 것 같아요. 위로 받으려고 들어가서 하고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정말 서로가 서로를 핥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내가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이것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하는 내용들이 글로 나님 카페에서 보여지고 그거를 막 확증하는 여러 댓글들이 막 달려있는 그것을 볼 때 내 마음이 진짜 무너지고 힘들잖아요. 안 봤으면 즐겁게 지냈을 것을. 그리고 그 글을 읽었다고 해서 나의
테스트기가 점점 진해진다든지 더블링이 잘 된다든지 나던 피가 멎는다든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임 카페나 이런 그런 곳들은 비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놔요. 거기다가 우리 애기가 여러분들은 피가 나고 힘들겠지만 우리 애기는 정말 잘 커요. 이런 글을 남기기가 구조상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좋은 내용들은 걸러지고 안 좋은 내용들이 더 누적되고 그런 내용들만 잔뜩 있고 세상에는 전부 피나고 착상 실패하고 화학적 임신만 되는 사람만 가득한 것 같고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안 좋지 않을까.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심표님, 일산말에 다니세요? 새로운 병원이요? 내년 상반기 내진 중. 여름이 끝나기 전에는 갑니다. 저희 여름이 끝나기 전에는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세상 일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설계는 끝났습니다. 빨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요즘 마리아를 졸업하시는 이제 산모들 오늘도 몇 분 가시는데 제가 요즘 드리고 있는 인사가 이제 둘째 나러 새병원에서 배우입니다. 그래서 둘째 나러 오실 때는 새로운 병원에서 뵐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됩니다. 10조 1억님. 근데 3일 5일 배양을 본인이 10조 1억님이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결정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네, 선택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네, 제일 좋은 걸 골라서 이식해 주실 거예요. 제이님 39세이시고 네, 39세에다가 난소기능 저하까지 있으시다면 오일배양 2개를 넣는 것이 저는 뭐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희님, 눈사람 배아는 다음날 정도에 착상이 됩니다. 꾸루꾸꾸님, 네, 자꾸 꾸루꾸루라 그러네. 네, 네, 임신 테스트기 맘카페 금지. 보지 마세요. 키워드 검색만 해보시고 나머지 근데 키워드 검색도 위험해. 그거 보다 보면 그 다음 제목에 눈이 가서 또 보게 된단 말이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맘카페 봐요, 여러분. 왜 안 보겠어요? 누가 이재호 욕하나 하고 누가 일산마리아의 개선점에 대해서 이제 써주시거나 그러면 저도 봅니다. 보는데 여론을 안 살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저도 지적당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도 있어요. 저도 많이 친절해지고 많이 등등등. 근데 저도 그거를 계속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모른 채 이걸 읽으면은 나같이 아는 사람이야. 이건 잘못된 말이야. 이상한 얘기를 하는군.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안한데 그 얘기를 읽고 있으면 그리고 내가 잘 모르는 일반인이라면 너무 멘탈이 흔들릴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맘카페에는 극단적으로 확신에 찬 어투가 많은 걸까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다 잘 될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는 것도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뚜백님, 제가 단기요법, 장기요법을 이걸 이제 설명하기가 되게 길어지니까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자세하게 제 나름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보람님, 네, 증상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있다 없을 수도 있고 괜찮습니다. 위스덤님, 자궁 임신인 경우에 MTX를 맞아야 되는데 아하. 뭐 MTX를 글쎄요, 내과 선생님이 이제 정해 주셔야 되는데 MTX를 그러니까 자궁 임신이 맞고 이거는 맞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면은
맞아도 된다고 내과가 하면 맞고 굉장히 열심히 계속 인텐시브하게 간수치 변하지 않는지를 자꾸 피 뽑아서 봐야 되겠죠. 예. 이제 그런 거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큰 병원에서 차라리 입원해서 맞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내과랑 자꾸 협진을 같이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68에 116은 간 입장에서는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기는 해요. 예. 하지만 MTX 맞고 언제 갑자기 확 돌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조심들을 하는 거고. 맞아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뭐 창피합니까? 저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사람으로 1인으로서 그래서 살을 열심히 빼고 있는 거긴 한데, 살 빼는 게 최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라면 내과 선생님하고 긴밀하게 상의해서 MTX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쓸 테니 자주 확인해 주세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찮지만, 그리고 만약에 그게 너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벌어진다면 차라리 입원을 해서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조금 그건 너무 오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바다님, 힘들어가도 됩니다. 힘 주셔도 괜찮습니다. 서정희님, 네, 아니요, 아무것도 임신 테스트기 2줄에 나오게 하는 약은 없습니다. 빙글빙글님, 감사합니다. 두두이모님, 프로기노바는 저는 한 8주 정도에 멈추게 하는데, 옛날엔 저도 프로기노바도 인공주기에 냉동배아 이식하고 나면 10주까지도 들여 썼었어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은 최소한으로 쓰는 게 제일 좋죠. 저도 그러려고 줄여보려고 자꾸 불필요한 약을 너무 쓰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속에 생각들이 들어서 자꾸 요즘에는 줄여보려고 하고 있고, 프로기노바 저는 8주에 끊습니다. 뭐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무엇이 더 옳다 나쁘다, 우월하다 안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냥 저희 소신인 것 뿐입니다. 보라피님, 그쵸, 비정상 수정나는 폐기가 되죠. 아깝지만 그거 쓸 수는 도저히 없어요. 네. 아르모님, 축하드려요. 드디어 애기집 보러 가시는군요. 맞은 곳에서 피나는 건 괜찮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꼭 아기집 보고 오십시오. 이제 내가 진짜 꼭 보고 싶네. 잘 될 텐데. 최진영님, 수치가 안 나와서 전환하기로 하고 진료받는데 초음파 상난서가 안 보인다. 뭐 그럴 때도 있죠. 뭐 생리 10일째 갑자기 봤으니까 선생님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맨날 생리 되게 잘하던 분인데 내가 배란 좀 보려고 했더니 그달 따라 안 보이는 경우들을 종종 저도 겪어요. 그게 막 큰일 나는 게 아니고, 동남포들, 애기남포들이 잘 유지되고 있고 피검사 수치들이 다 괜찮았다면 다음 달에 또 금방 일어날 겁니다. 유지혜님, 네, 의사 선생님께서 피검 수치가 괜찮다고 하셨다면 건강하다는 의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키키인 돌키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도 아까 이 목소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직원들이 제가 긴장하면 목을 되게 깐대요, 목소리를. 저도 이제 라이브를 하면 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깔리는 것 같아요. 제가 직원들하고 장난치고 집에서 우리 애들하고 하는 목소리는 훨씬 높습니다. 텐션이 올라갈 때는. 깔려서 괜히 좋아 보이는 겁니다. 김뚱뚜루님, 채취 후 생리하는데 초음파로 안 피고 별거 아닐 거예요. 피고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점점 없어집니다. 흡수가 되고. 쥐니쥐님, 약간 피가 섞여서 오래되면 그렇게 관찰되는 경우도 있는데 더 진행되지 않는지, 색깔 변화가 더 심해지진 않는지 한번 계속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회색으로 나왔다고 해서 당장 병원에 뛰어가서 처방받고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그러면 진짜 한번 꼭 받아보세요. 동굴 시리얼님, 프로텍스 저는 보통 10주까지 쓰는데요.
이거는 오주의 아기집 크기를 본 의사 선생님이 결정할 일이고, 그 의사 선생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틀릴 수 있고, 결국은 아가를 믿고 걔가 잘 클 거라고 믿어주면서 계속 초음파로 따라가 줘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엑소엑소니님, PGTA를 하는데 하기로 한 이상 부부 염색체 검사는 궁금한 거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뭐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이 이상하고 저쪽이 이상한 거를 알기 위함인 거고, 부부의 각자의 그 양쪽에 하나씩을 떼와서 섞었을 때의 결과물, 최종 결과물은 그거잖아요. PGTA, 배아의 염색체 검사. 그게 괜찮으면 뭐 뭐로 가도 서울만 간다는 식으로 최종 결과물이 중요한 거니까. 맞아요. 부부 염색체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SR이라는 검사는 이유는 그냥 단일 유전체 이상일 경우, 단일 유전체? 그걸 그렇게 부르는 게 맞나? 하여튼 유전병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PGT-A는 전체 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이상을 보는 거고요. SR이라는 것은 그 한 부분, 어떤 대대손손 특정 부분에 이상이 있는 집안에서 이 아기도 그 부분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는 대부분 90% 이상의 염색체 이상은 수적 구조적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만 걸러내도 대부분은 맞는다 정도의 방법입니다. 네. 방추사 편광 현미화 이용한 미세 수정에 대해 긍정적인 그 미세 수정을 할 때에 우리가 방추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쫙 펼쳐져 있거든요. 방추사가 세포 안에서. 그럼 그 중간에서 이제 마이토시스, 이제 감수 분열이 이렇게 일어나서 방추사를 타고 이렇게 앞으로 쪼개지면서 이렇게 쫙쫙 쪼개지고 각자 세포가 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바늘을 찔러놓고 할 때에 이 방추사의 각도에 이렇게 직각으로 들어가면 두두둑 다 끊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 뭐 꼭 그런다고 그게 다 무너지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라도 건들지 않고 그거와 패럴렐하게 이렇게 찔러 넣자, 뭐 이런 개념에서 하는 편광 현미경이기는 합니다. 저도 꽤 써요. 꽤 쓰고, 저는 긍정적이라고 봐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습니다. 홍원님.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있고,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하는 편이고, 결국은 큰 옥산이 결국은 답입니다. 그러니까 깔때기처럼 혈전 영역 이상은, 그러니까 깔때기처럼 반복 착상 실패 치료가 뭐냐면 콩주사 면역글로불린,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혈전 이상에 대해서는 아스피린과 큰 옥산, 그 다음에는 뭐 다 커버가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색체 이상이 있으니까 PGTA. 이거를 다 하면 대부분은 커버가 되죠. 아르몬님,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이바다님, 20분 동안 30분 동안 휴식하고 그랬는데 차가운 물. 아유, 여러분, 제가 의사직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결코 배아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걸 느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세포인데 그거 어떻게 느낍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텔라님, 글쎄요, 그냥 부정출혈이지 않았을까요? 저도 뭐 앞뒤 사정을 모르고 초음파를 안 봤으니 나도 딱 짚어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요. 잘 모르겠어요. 키키인 도쿄님, 왜 오일배양 신선이식은 별로 없는가? 아니요, 많은데요. 저 많이 하는데. 오일배양 신선이식 어디가 별로 없나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건지 제가 좀 감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가은님, 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가은님, 너무 조바심이 나겠지만, 걱정되시겠지만,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수치가 낮아 보이긴 하는데, 네. 나나나님, 네, 뭐 가능성 있죠. 3개나 이식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시간 지나서 확인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하시는 대로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임수진님, 오케이, 균형, 전자. 네. 균형 알고 있었는데 NK세포 좀 높고 피체 통과 기준이 정상인 것만 균형 전자 전부 2가지뿐이냐? 정상 플러스 비정상 염색체 23쌍. 아니요, 정상인 것만 통과 기준일 거예요. 그리고 포함했을 때 자연 임신이랑 큰 차이가 없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이게 뭐지? 질문이 길다 보니까 죄송해요. 제가 독해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인데. 이정환님, 지방흡입을 하고 괜찮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큰 1년 정도 지났으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채취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가는 경우는 간혹 나오는데 저희 난임 의사들은 그런 거 했을 때 위험하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끝없이 교육받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더 겁을 내요. 거기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겁니다. 코코넛 워터가 더 좋다? 글쎄요. 코코넛 워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온 음료를 먹으면 좋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여러분들의 혈관은 막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뭐 있지? 이렇게 촘촘하게 짜여진 어떤 직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단단하게 매듭이 이렇게 있을 때는 물이 안 새다가 이렇게 느슨해지면 요 사이사이로 이렇게 표현이 좀 그런데 국물이 빠져나오는 거죠. 건더기만 안에 남고. 그러니까 이 국물을 갈 데가 없으니까 그게 배에 모여서 복수가 되는 거고 혈장이 빠져나와서. 그러니까는 그거를 밑 빠진 독이니까 그걸 빨리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효율적으로 채워 넣으려면 물 따로 먹고 전해질 따로 먹고 뭐 따로 먹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이온 음료를 마시면 조금이라도 전해질과 수분을 동시다발적으로 보충할 수 있어서 권해드리는 거고, 이것은 밑빠진 독의 물의 수위를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언뜻 전체적인 난소 과자극 증후군의 증상들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약으로서의 의미는 없습니다.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네요. 모콩몽콩님 안녕하세요. 띠영님, 임신하고 나서 갑자기 뿅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갑상선 항진증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2번, 3번, 아니 뭐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보는 경우, 일주일 있다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갑상선 지금 봐주고 계신 선생님이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진증은 막 급하게 막 치료하고 치료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고 이런 일이 상대적으로 저하증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하고 있었나요? 또 튕겨서 내려갔어. 네. 단비님, 다낭에 있는 분들은 저는 페마라, 파누엘, 브렉트란가? 그거 똑같은 약들이죠. 클로미펜보다는 페마라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스리님, 계로 유산 후 임신한 날병원에 갔고 수정 있고 절제술을 하셨고. 두 분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30세. 한쪽만 제거하신 거죠. 시도하신 기간이 얼마일까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류 유산 후 임신이 안 돼요. 이 기간이 얼마일까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하네요. 1년이 미만이라면 자연임신 시도를 더 해보는 것도 뭐 나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난관 수정이 있어서 양쪽을 다 자른 게 아니라면, 한쪽 나팔관이 아주 인택트하게 잘 있는 것이라면
시험관을 반드시 30인데 이제 막 서둘러야 되느냐라는 건 저는 조금 회의적이기는 해요. 두 분 원하시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시도해보고 차근차근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찰도 못 해본 그냥 이 얘기만 들은 이재호의 생각입니다. 틀릴 수 있어요. 나름원님 뭐 괜찮을 겁니다. 너무 체온이 떨어지거나 너무 올라가거나 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고 내일 보러 가시도록 할게요. 제하우스님, 나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요. 마음껏 힘주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착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JH님, 염색체 전자로 PGTA에서 평가배가 나왔고, 아니 PGTA로도 구조적 문제를 걸러내. 근데 그 전자가 있으면 그거에 그러니까 전자라는 걸 병원에서 알았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NGS를 통한 PGT SR을 했을 거고 그 결과로 정상이라는 거가 아닐까요? 전자가 있는데 PGT A만을 했을까요? 요즘엔 NGS를 하기 때문에 모두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아마 한꺼번에 보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몽콩몽콩님 감사합니다. 몽몽이님, 염색체 이상 3번 염색체 여기. 이것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나이도에 따라서도 확률은 계속 다 변하고 하기 때문에. 빙글빙글님, 네, 몽몽이님 잘 모르겠어요. 숫자를 딱 드리기가 참 애매하네요. 빙글빙글님, 나인빵 바쁘시길 뭐 이렇게 드릴 수 있으면 좋죠. 뭐 결국 난임병원이 바쁜 거는 모든 환자분들께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다 보니까 밀려서 바빠지는 거죠. 뭐. 이민장님, 네,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선희님, 이식하고 무리하게 김장 이틀에서 아이고. 본인이 힘들게 느껴지시는 것은 뭐 안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도 김장이라는 걸 그 프로세스를 경험해 본 지가 어릴 때 말고 경험이 없어가지고 힘든 일이겠죠. 매우 힘든 일일 것 같은데 우리 엄마 기억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에휴, 괜찮겠죠. 아가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세요. 되게 세고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먼저 주눅 들고 걱정으로 휩싸일 필요는 없어요. 시험관 중에 고주파를 해도 되느냐. 고주파를 어디다가 쐬나요? 이런 데 좀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얼굴에다 하는 건. 나도 피부과가 아니고 피부과도 산부인과가 아니니까 서로 헷갈릴 것 같기는 해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체개발아님 7차 하셨군요. 근데 이미 이제 18mm에서 그럼 조금 좀 늦게 미성숙이 나온다면 조금 더 늦게 채취를 하는 거, 그 다음에 HCG 주사의 용량을 좀 더 올려보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은정님, 네,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멋진 장비로 업그레이드해서요. 이게 내 스트레스 해소법인가 보다. 장비 사서 업그레이드해서 하기. 너무 오늘 좋은데요. 저도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요. 네. 저도 진짜 이게 힐링도 되고 여러분들이 무엇 궁금해 하시는지 이게 질문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기회도 되고 해서 저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둥둥님, 혈압이 높아요? 그래요. 병원 가면 뛰는 분들이 있어요. 병원에서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약을 되도록이면 빨리 안 먹이려고 하는 거고, 지금 8주인데 그냥 130, 140이면 그냥 고혈압이신 거거든요. 임신성 고혈압이라기보다는. 그러면 뭐 칼슘 채널 뭐 블로커들을 쓸 텐데 일반적으로는 베타 블로커를 쓰던가. 근데 이거는 내과 선생님과 산부인과 선생님이 협진을 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임신한 산모님들 혈압 관리 해본 지가 꽤나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거는 굉장히 업데이트가 안 된 옛날 방식이어서 상과 선생님들하고 상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르모님 질적 넣고 윤미기님 안녕하세요. 몇 시간 뒤에 샤워하는 게 좋은가요? 글쎄요, 한 30분 40분 뒤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흡수될 것들은 다 빠져나올 것들은 다 빠져나왔을 것 같으니까. 네, 그 의사 선생님이 양수검사 필수라고 하시면 양수검사 하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발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목콩몽콩님, 네, 감사합니다. 황체가 괜찮아요. 피해 안 가요. 애기 저절로 없어질 겁니다. 경환님. 박벨라님. 근데 완전 중복 자궁 수술을 한다고 좋아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어떤 수술을 하게 될까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격 자궁이 있다고 하면 중격 수술을 해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아예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것들은 수술을 했을 때의 득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 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인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나 모르겠네. 카르페디엠님 찌릿찌릿. 그게 찌릿찌릿이 막 반복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느낌으로 온다면 병원에 가서 보시는데 그러다 말다 그러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넘어가 버렸어. 그리고 8주 아까 8주 산모신데 시험관이 되는 주사 끊으니까 주사를 끊으니까 혈이 나와요? 왜 그러지? 이건 담당쌤하고 한번 보세요. 빨강치만 않으면 괜찮아 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뭐 저처럼 막 조금만 나온다고 하면 막 약설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선생님하고 상의는 해보고 괜찮다면 괜찮다는 얘기 듣고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신장 이식을 하고 면역 억제제약을 먹고 아니요, 면역 억제제약 채취하던 시절에 난자가 채취가 된 것 때문에 유산이 되느냐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 시기에 약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배아에 영향이 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키킨 도쿄님, 네, 저는 배아를 실제 눈으로 보고 저희 병원에서 이식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난임 병원들이 이식하기 직전에는 모니터에다가 배아를 이렇게 띄워놓고 보시라고 보여드리고 저희는 사진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산테티유님 안녕하세요. 현진심님, 네, 면역글로불린이 아기한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르모님, 네, 갑상선 수치가 임신되면 조금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가면서 보면 됩니다. 송이껌딱지님, 어떤 상황에서 속쓰림 복부변만 가스가 계속 잘까요? 네, 병원 가서 보세요. 너무 힘드시면. 내과도 보세요. 필요하면 내시경도 보고, 꼭 과배란이랑 그냥 임신, 이런 과정이 아니더라도 그걸 원래 좀 갖고 있다가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되면 더 심화되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치료받으면 또 좋고 잘 지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한번 내과도 보고 산부인과도 보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주이님, 근데 지금 피검사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지낸 시간을 따지면 사실상 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난소 기능이 더 특히 저하되어 있다면 바로바로 이어서 해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3일치 초음파를 꼭 확인을 하고 그때의 형태학적으로 부어 있거나 아까 누가 얘기하신 것처럼 난소에 찌꺼기가 남아 있거나 이런 거 아니면 네, 진행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세 수정과 자연 수정.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세 수정을 한 아기들은 좀 안 좋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고, 그런 아기들일수록 더 양수 검사도 해야 되고 염색체 이상도 많이 생기고 모자이크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자, 생각해보면 자연 수정이 안 돼서, 혹은 자연 수정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미세 수정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옛날에 미세 수정에 대한 적응증이 아주 심한 남성 인자 정도였단 말이죠. 근데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더 쌓이고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되면서, 뭐 이런 경우에는 이 미세 수정하면 더 좋아, 이런 경우는 더 나은 것 같아요 라는 여러 케이스들과 적응증이 늘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미세 수정을 하게 됐느냐에 따라서 지금 걱정하시는 바들이 좀 더 일어날 수도 있고 덜 일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천편일률적으로 미세 수정을 했으니까 나쁘고 자연 수정이니까 좋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거르는 거니까 더 안 좋은 게 될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그걸 전제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 의학에는 천편일률이라는 것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끝내는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늘 예외라는 게 있고, 한 가지 치료법으로 모든 게 다 해당된다고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의학에 대한 걸 잘 모르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의 다른 의도가 있어서 속이려고 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관을 하는데 오로지 장기요법만이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뭐 어떤 특정 시술과 방법만을 고집하는 경우는 잘못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환자를 만나서 만져보고 얘기하고 초음파 보고 검사 보고 하는데요? 그 사람에 맞는 그 상황들을 이끌어내고 맞춤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했지?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이 미세 수정은 다 나빠, 그다음에 자연 수정은 다 좋아,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되게 나쁠 뻔했는데 미세 수정을 했으니까 이거는 그나마 이렇게 더 좋아졌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친님, 아주 극도로 모양이 안 좋으면 1% 미만으로 되게 기형정자율이 많으면 유산율이 증가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의 상황 알려주신 것만으로 시험관을 하는 게 낫나, 저렇게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한 번의 유산만으로 전 PCT 권하지는 않습니다. 키킹 도쿄님, 네, 그쵸. 이렇게 금요일날 이 시간까지 병원에서 뭐 하려면 좀 피곤하긴 해요. 근데 또 이런저런 거 많이 해보고, 저는 시도해보는 거 좋아하는 특이한 성격이라, 제 성격이 이런 걸 어쩌겠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9시 반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기계들이 배터리가 더 떨어져 가고 있어요. 제가 이거 처음 하다 보니까는 준비를 완벽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챙길 게 많다 보니까 조금 하긴 하네요. 그래도 1시간 반 동안 별탈 없이 이렇게 잘 이끌어져 온 게 저는 오늘 대단히 만족스럽고요. 제가 지금 오늘 답 못 드린 내용들은 귀찮겠지만 이렇게 긁어서 댓글에다가 붙여주세요, 질문으로. 그럼 제가 써서 답을 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매주 라이브는 못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영상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올리고, 또 옛날 영상 쇼츠로 만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그 쇼츠들을 같이 계정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요. 페이스북에도 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퍼져나가서 여러분들에게 토막 지식들이 전달이 되기를 하는 바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작업들 때문에 라이브를 매주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그리고 이제 장비도 멋지게 갖췄으니까 나 혼자 이렇게 맨날 떠드는 건 재미없고, 우리 선생님들 시간 나시는 때마다 한 분 한 분 모으셔서, 저랑 친분 있는 사람부터 오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모셔서 같이 즐겁게 얘기하고 하는 시간들 또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나님 콘서트도 이제 또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출연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또 좀 연말이고 크리스마스고 하다 보니까 어디 장소 빌리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내년 초에 좀 진행을 해볼까 하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을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여러 채널 통해서 또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라이브 될 때까지 여러분들 다들 건강히 지내시고 피가 나고 있는 분들은 다 먹게 되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작은 아가들 금방 또 따라잡는 성장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요번 곧 조만간 이식과 채취 앞두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별 문제 없이 잘 편안하게 진행될 테니까, 그리고 지금 뭐 불편한 거 겪고 계신 분들은 또 금방 좋아질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담당쌤을 믿고 지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몇 시죠? 31분이네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뵐 때까지 다들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도록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